자, 울산시당 시당위원장 맡고 계신데요. 네네. 그만둔다는 보도가 있어서 그건 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고심하고 있다는데 예, 결심으로 보도가 나가버렸어요. 아, 그래요? 근데 예. 뭐 보도가 나갔으니 예. 뭐 말씀을 좀 올리자면 이제 시당위원장직이라는 것이 예. 이제 그 추대로 올라오는 자리인데 예. 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추대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민주적 절차잖아요. 예. 저를 추대했던 분들이 더 이상 불신임한다면 예.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자리를 고집하는 것도 민주적이진 않다는 예.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저를 추대했던 분들이 더 이상 신임할 수 없다 하면 뭐 절차를 떠나서 물러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예. 있고요. 다만 이것이 잘못된 신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예. 생각입니다. 결국 제가 어떻게 보면 뭐 밀려남을 당하는 거죠. 예. 근데 제 지역구의 시구 의원들도 좀 모두 다 등을 돌렸고 아, 그래요. 또 뭐 부위원장단도 지금 예. 해체돼 버렸고 예. 조직이 완전히 와해됐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힘은 없는데 아, 예. 시당위원장을 사퇴한다는 것이 제가 잘못해서 예. 아니면 제가 틀려서가 아니라 예. 저는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제가 틀리거나 잘못돼서가 아니라 예. 저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기득권 카르텔에서 예.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밀려나는 건데 지역마다 그런 부분들이 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지역은 지역 단위로 움직이다 예. 보니까 지역에 뭐 여러 힘 있는 아니면 또 힘을 가지고 있었던 예. 그런 카르텔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소신 행보를 하는 것이 예. 기득권 카르텔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일 겁니다. 예. 그러니 당연히 척결해야 한다라는 예.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하지만 제가 분명히 메시지를 내고 싶은 것은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예. 했어야 될 예. 일입니다. 예. 그거는 국회의원은 헌법에 의해서 예. 헌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고 그것은 예. 당론보다 무조건 앞서는 겁니다. 예. 잘못된 계엄을 한 그리고 전쟁까지 일으킬 예. 위험이 있는 대통령을 멈추는 것도 국회의원의 예. 당연한 의무고요. 이것은 당을 떠난 겁니다. 예. 당을 떠나서 국회의원이라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예. 본인이라면 가져야 될 당연한 생각이라고 예.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뭐 모든 당직에서 밀려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한번 네.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마음이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겪는 이런 일들이 예. 한 번쯤 우리가 예. 지금 다들 너무 진영 논리에 갇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12월 7일 날 처음 이제 말씀 올릴 때도 진영 논리 타파를 말씀드렸고 기회 닿을 때마다 그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좌든 우든 어느 쪽이든 간에 예. 진영 논리에 갇혀버리는 순간에 옳고 그름을 보지 않게 됩니다. 예. 승패만 보게 되고요. 예. 소신과 생각을 가지는 사람을 배척하게 되고 예. 오로지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목소리 큰 사람만 대접받게 돼요. 예. 그런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도 어떻게 보면 12월 3일 이후에 너무 극단의 진영 논리로 다시 갇혀버렸습니다. 예. 진영 논리에 갇힌 사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예. 정의로움이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영 논리를 깨야 한다. 진영 논리 때문에 옳지 않음이 생길 수 있다. 예. 뭐 예. 여러 가지 뭐 제가 볼 때는 이해관계로 판단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어쨌든 강성 지지층을 모으고 있고 강성 지지층을 모으는데 핵이 되는 것이 윤 대통령의 저항이고 예. 또 이런 윤 대통령의 저항을 지원하면서 예. 점점점 세를 불리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저희 당 안에서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고무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지지율이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예. 과연 방향성이 맞는지. 예. 두 번째는 그 과정이 맞는지. 예. 방향성이 민주주의 또 보수의 가치에 맞다면 괜찮지만 그게 예. 아니잖아요. 예. 뭐 독재지향 또는 맹목지향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방향성이 틀린 겁니다. 예. 그리고 반민주적 반보수적 반헌법적인 건 방향성이 틀린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과정적인 면에서 국민들께 신뢰를 줘서 올라가는 지지율은 진짜 지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거짓 선동 또는 사회 갈등 유발 또는 적을 만들어서 단합시키기 예. 이런 건 나쁜 방법이에요. 예. 이 방법으로 모인 지지율은 나쁜 방법으로 사회를 좀먹으면서 생긴 지지율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지율이 높다 하는 걸 중요하게 볼 것이 아니라 과연 방향성이 맞는가 네. 그리고 그 과정이 옳은가를 보고 진짜 지지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요새 좀 그 생각도 해요. 뭐냐 하면 사실 지금 2025년에 이런 논란이 일어난다는 게 좀 예. 이상하긴 한데 예. 지금의 사회 갈등을 보면서 민주와 반민주의 그 개념에 대한 네. 우리 성찰을 국민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예. 하게 됩니다. 예.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극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만나 뵈 보면 어떤 이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게 그렇습니다. 아니라 예, 뭐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맹목적으로 왕인데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선시대 때 음. 유교 예. 유림 그런 생각 또는 옛날 일본 군국주의 시대 때 뭐 무조건 충충충 하던 예. 생각 또는 군사정권 때 그런 생각들을 성향성이라 할까요? 예, 우리 백성이 중심이 아니라 예, 특출한 음. 지도자가 있고 예. 이 지도자에게 무조건 충성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대통령은 왕이다. 왕의 명령이 뭐가 잘못됐냐. 예, 그래서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이 나라의 왕은 대통령이 아니라 예, 이 나라의 왕은 국민과 헌정 질서입니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통령도 월급 받는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예. 행정부에 월급 받는 공무원에 불과한 것이고요.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충실히 잘 실행할 예. 공무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예.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행정부에서 월급 받는 공무원에 불과한 자가 입법부를 파괴하고 입법부의 권능을 넘어서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고 한다면 당연히 쿠데타죠. 뭐 어제도 잠을 잘 못 들었는데 예. 너무 염려스러워요. 예.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가 반드시 필요하고 뿌리 그렇습니다.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동의합니다. 예. 건강한 보수가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예. 첫째는 포퓰리즘을 방어를 해야 하고요. 예. 두 번째는 극단주의를 방어해야 합니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건강한 보수 세력밖에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건강한 보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보수 우리 뭐 공정, 상식, 예. 뭐 합리, 개방, 포용, 자율, 자유 이런 가치들을 수호함과 동시에 법치주의, 민주주의, 헌정질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선거 부정론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고 예. 또 헌재 결정, 법원 결정에 대해서 재판관을 공격을 하고 재판관에 이렇게 좀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반보수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요. 그럼 정치를 왜 하는지 예. 정치하시는 분들은 항상 아침 저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 이득된다고 해서 나쁜 걸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이런 결정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익이 안될것 장기적으로는 같아서요. 생각을 예. 안 하시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예. 이득이 되니 당장 강성 지지층이 눈앞에 모였고 이 강성 지지층의 기반을 바탕으로 당권을 장악할 수가 예. 있고 그 예. 당권을 바탕으로 본인들의 여러 가지 목적을 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니 예.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당장 우리 당내 경선으로 갔을 때도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자가 가장 유리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치는 아니죠. 예. 뭐 저는 정치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정치는 국민을 향하고 국민을 위함이 예. 시작이고 끝입니다. 네. 그런데 이익이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정치의 목적이라면 예. 그건 잘못된 정치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예. 심리한 것 같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예. 파면 결정을 예를 들어 기각을 하려고 한다면 예. 첫째 비상계엄 자체가 사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예. 둘째 절차의 하자가 그렇습니다. 없어야 될 것이고 예. 내용의 하자 없어야 될 것이고 예. 재량의 일탈이 없어야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한목조선을 띄어야 할 예. 것입니다. 이 5개의 허들을 다 넘어야지만 기각이 가능할 텐데 예. 하나도 못 넘고 있잖아요. 만에 하나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파면 기각 결정이 난다. 저는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만약에 이상한 결론이 났다. 저는 대한민국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만약에 그런 결정 나면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 수백만 명이 거리로 예. 나와서 항의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으로 봤을 때 또 계엄을 발휘하고 예. 계엄군을 투입하겠죠. 예. 그때는 아마 계엄군에서 또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예. 그러면 계엄군과 시민 간의 유혈 사태, 예. 계엄군과 반란군 간의 유혈 사태 예. 단순히 거기서 안 그쳐요. 예. 우리나라는 4대 열강의 한복판에 있는 이해관계 충돌하는 예. 곳이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고 중국이 개입하고 예. 또 북한도 있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그렇습니다. 벌어집니다. 예. 이번 계엄이 말입니다. 네. 전시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법률가들이라면 인정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법률가가 아니라 예.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 예. 문헌 그대로입니다. 전시 상황이냐 예. 준전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쪽배 해석을 해야 합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최후 수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하고요.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동안 무너뜨리는 예.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또 엄격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준전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시 상황과 같이 봐야 예.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시 상황인가요? 예.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국회에 무장 군인을 투입한 것이 대한민국 건국 후 처음일걸요? 예.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옳고 그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
정치적 이해관계를 보는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저항을 하고 저항의 구심점이 되어주고 예. 또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공격을 하고 예. 그럼 이걸 소재로 해서 강성 지지층이 모이고 또 진영의 단계를 꾀한다면 이어지는 선거나 이어지는 정치 여정에서 단단한 우리 편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 네. 단단한 우리 편을 특정 정치인들이 좀 주도권을 가진다면 이 정치인의 영향이 또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예. 했던 말처럼 장돌뱅이가 장이 섰는데 왜 안 가느냐? 예.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예.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고 정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합니다. 예. 그것이 아니라 당의 영향력 또는 개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목적으로 해서 이해관계에 따라가 버린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물론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자, 부정선거 주장을 꽤 하는 분이 꽤 있었는데 여당 내에서. 네네. 그것도 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말씀 못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말이 안 되니까. 어제 근데, 7차 변론에서 그 부분이 예. 많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예. 어제 7차 변론에 나왔던 분들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분들이에요. 사실 저는 대통령을 잘 모릅니다. 예. 뭐 저녁 몇 번 먹었다고 알겠습니까? 예. 아마 대부분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을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어제 7차 변론에 나왔던 증인들은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분들입니다. 예.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가까운 분들이죠. 예. 근데 그분들께서 나와서 어제 7차 변론 같은 경우는 과연 부정선거 있었느냐가 예.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뭐 국정원 3차 정도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없다는 취지 진술을 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은 예. 대통령의 친구이고 예. 또 대통령이 임명한 분입니다. 이분께서 절대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부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